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7월 10일 장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6시가 넘었습니다. 보통 이제 장이 끝나면 회원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뭐 상담도 진행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6시에 전화 드린 이제 일이 끝나서 시작을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오늘 지수는 제가 오전에 시황 보내드렸었던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여기 지금 밑에 좀 잠겼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하루가 음봉이네 양봉이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추세를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드리면 코스피는 한참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그쵸? 쭉 올라왔었죠. 쭉 올라왔었는데 꽤 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고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번 했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그런 비슷한 기간 조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장 초반에 보면은 이게 이제 1분봉이고 위에는 코스피 여기는 코스닥 이 코스닥의 1분봉 코스피의 1분봉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의 수급 코스닥의 수급 처음에 이제 오늘은 일단은 코스피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8차례에 걸쳐서 분산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조만간 약세로 한번 어느 정도의 살짝 조정이 한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처음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약간의 갭상승하고 계속 좀 이렇게 눌리는 좀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0.09 사실 뭐 없다시피 한 거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58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대신에 기간이 플러스 771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외인들이 너무 많이 파니까 지수가 사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심각했죠. 장 초반부터 외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샀죠. 그리고 이제 1분봉으로 보면 장 초반에 한번 갭을 한번 붕 뜨고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번 바닥을 만들어 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지켜봤는데 한번 반등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번. 그죠? 여기서 이제 추세를 바꾸지 못했고 다시 한번 쭉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어려웠던 시장이에요. 왜냐면 코스피에서는 횡보의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뛰었죠. 삼성전자가 1.67%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못 갔다라는 거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종목들은 하락이 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루어졌죠. 그래서 일부 특화된 어떤 섹터 안에 종목들 외에는 거의 이제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추세를 일단 보자라는 겁니다. 추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번 7번의 분산 이후에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갈지 이렇게 더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하락 혹은 좋게 얘기해서 뭐 조정 이런 정도이다 라는 거. 그리고 코스피는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횡보할 때는 실적이 우량한 놈들은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우량한 놈들을 특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언제나 봐야 되지만 이렇게 횡보할 때는 특히 더 실적이 우량한 놈들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실적들을 모두 봐야 됩니다. 모두.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모두 실적을 확인해서 마치 어떤 정원에서 꽃들은 키우고 잡초는 제거하는, 이거를 이제 윌리엄 오니는 정원 가꾸듯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정원 가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유심하게 더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종목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을 앞세워서 엄청 많이 가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거 좀 줄여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조금 더 화면을 키워볼게요. 됐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부터 사실은 매수에 들어갔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 아주 깜짝 놀라게 한번 들어갔었죠.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을 보고 여기서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긴 박스권을 뚫겠다라는 신호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강하게 이제 매수를 했었죠. 매수를 했었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거의 힘은 뭐다? 반도체 업황의 빅사이클과 삼성전자의 그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와 그 실적, 그리고 어떤 자사주의 소각들, 이런 것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닉스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하이닉스도 역시.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하죠. 지금 제가 이거 체크한 거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 때 올라왔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일찍 바닥을 잡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나는 것 중에 이 부분 있잖아요. 하이닉스 여기 이 도치형의 패턴들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때를 정확하게 공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거의 바닥권이었고 실적은 돌아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흘렀었어요. 실적은 계속 주가는 계속 흘렀거든요. 이걸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모양이.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댐통 물린 적이 있었고, 여기서 한번 어떤 속임수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물린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진정한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 이 전 고점들 다 뚫고 강하게 상승해 버리는
큰 상승이 이어졌죠. 근데 지금의 시장을 이끈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렇죠? 일단은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뭐 조정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은 있겠지만 언제나 시장에서 이렇게 이런 조정들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조정들. 그렇죠? 하지만 추세를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의미 있었던 게 하나 있었죠. 좀 짧게 해서 볼게요. 오늘 상하프론테크가 과거에도 매매가 이루어졌었지만 그 최근에 고객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그 매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상하프론테크는 2차 전지용 부품을 만들고, 이게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그 공정강 이송 장비, 특히 이제 PCB 이제 기판에 이제 부자재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강한 상승으로 오늘 12%가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좀 오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트렌드라든지 무언가에 맞으면 실적은 그 주가는 오를 수 있는데요. 강력하게 오르려면 실적이 맞춰줘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16년도 영업이익이 91억, 순이익이 55억이었던 회사가 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42억, 순이익이 110억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죠. 그렇죠? 순이익으로 하면 100%가 넘게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100% 넘게 상승해야겠죠. 그 이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이쪽 업황이랑 맞지 않았을 때는 이거 너무 좀 작고 좀 별로인 회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 회사의 시총이 2,200억 정도 돼요. 2,200억 정도. 이 구간 7,000원대에서 이 두 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천억대에서 주가가 이제 뛴 거예요. 실적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웨이퍼. 이쪽으로 이제 비중이 좀 늘면서 이제 실적이 크게 늘면서 주가가 크게 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개인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다행히도 개인의 비중이 빠져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관이 잡고 올리고 있어요. 이제. 자, 기관이 잡고 올리고 있다라는 거에서 급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훌륭한 회사라도 일단 최근의 실적 혹은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거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이런 스폰서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12%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12%의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무튼 좋은 상승이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오늘은 BH 제가 오늘 고객들한테 문자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일단 이 BH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그 전부터 들어갔었죠. 그죠? 그 전부터 들어갔었고, 쭉 올라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매수 타이밍들을 말씀드렸고, 가장 마지막 게 이겁니다. 가장 마지막 게 어제였죠. 어제.
아마 어제 회원들께서는 이 문자를 받으셔서 매수하셨다면 오늘 11%. 그러니까 어제도 문자 드리고 나서 수익이 1, 2% 정도가 났었는데 아마 한 12% 정도는 수익이 충분히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은 오늘 수익이 11%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사실 최고의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적이 깡패. 한번 설명드리면 2016년도에 마이너스 영업이익 258억이 됐던 회사가 2017년도에 플러스 522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흑자 전환도 성공하면서 거기다가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최고의 실적을 내는 해예요. 최고의 실적.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인데 특히 이 회사가 하는 것들은 조금 설명드리면 FPCB를 만들고 특히 이 FPCB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뭐 LCD, 뭐 PDP, TV의 그 부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갑자기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 그 거래처가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쪽이었는데, 특히 삼성전자에서의 그 자리를 잡았어요. 삼성전자 안에서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조금 매출이 진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핸드폰에 보통 핸드폰 배터리, 그 핸드폰에 보면 그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이, 그죠? 열이 나는데 이 열을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방열 시트라고 있어요. 그죠? 방열 시트 이쪽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그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용량이 커지고 배터리가 커지면서 열이 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BH의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엄청 상승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SKC 코오롱 PI, 이것도 여러 번 추천했었고 말씀드렸던 건데, 가장 최근 것만 일단 말씀드리면, 언젠가요? 이때가 수요일날 추천을 드렸었죠. 그 수요일날 추천하고 나서부터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종가 말고 15% 정도가 수익이 난 구간이에요. 15% 정도가. 그러니까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폴리이미드 세계 1위. 폴리이미드라는 거는 전연,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전열용으로 사용되고, 이게 이제 그 PI 필름이라고 하는데, 요게 사실은 그 중공업, 조선, 뭐 건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쪽 뭐 고속철도 이쪽의 성장과 그 수요 적용 분야가 이제 있다 보니까 계속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 그 일단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계 1위 가격을 선도하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막 콘덴서 오늘 5% 정도 상승한 사막 콘덴서 역시 어제 마지막 매수 타이밍을 드렸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거래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신고가 돌파하기 이전에 추천드렸고, 신고가가 돌파했고 5%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죠? 전기차 이쪽에 아마 수혜주 쪽으로 여러 가지로 붙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전기차 쪽에 아마 테마로 묶을 수도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에도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 그쵸? 현대해상, 제가 그 보험 쪽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금리 관련해서는 수혜가 보험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은행 쪽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 쪽에서는 현대해상 그 손보 쪽에서는 현대해상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해상. 그 이유는 실적. 다른 보험사들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르기 어려울 때는 일단 실적을 먼저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진 머티리얼즈. 근데 거의 다 비슷하죠,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 기억나나요? 제가 문자 어제 들었던 것 중에 이 구간에서 50% 익절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랠리예요. 마지막 랠리. 보통 주가가 이렇게 성장주들의 주가가 마무리 지어질 때는 쭉 한번 가는 어떤 마지막 랠리가 펼쳐지는데, 아마 요런 랠리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물량을 조금 덜어내자. 왜냐면 이렇게 마지막 랠리에 들어간 종목들은 갑자기 10몇 프로 급락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에서 물량을 덜었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의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전략이었죠. 일진멀티리얼즈. 그렇죠? 일렉포일을 만드는 회사이고, 과거에 일렉포일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 만듭니다. 특히 일진머티리얼즈가 아마 1990년도, 1990년도 이후에 본격 양산을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일렉포일 관련해서 일진머티리얼즈는 국내 1위 회사가 되었습니다. 국내 1위 회사에 실적도 최고로 좋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 그렇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90억, 작년에 290억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470억으로 늘어요. 470억. 그럼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거고, 그런 거 좀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일단 테스, 그 다음 테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 흐름의 박스권을 한번 깼어요. 여기, 그쵸? 잠시만요. 여기 보면 여기 선을 그어놨죠? 박스를 한번 깨버렸어요. 근데 거래량도 최근에 많았고, 요거의 거래량의 대부분이 기관들에 의한 거래량이거든요. 기관들에 의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첫 돌파하는, 그리고 조금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간다. 그래서 지금은 뭐 3% 5% 먹고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그렇죠? 이 종목은 좀 더 가자. 반도체 태양전지 장비 쪽에 전체 매출의 80%.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랑 너무 잘 맞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제 새롭게 이제 진입하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초반 구간이라 재매수에 들어간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물량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1000만원 사겠다. 그러면 오늘 엊그제 매수한 타이밍에서는 200만원, 오늘 200만원, 다음에 조금 눌려서 또 반등할 때 또 200만원, 또 가다가 또 반등할 때 또 200만원, 이런 식으로 4회, 5회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해성DX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어요. 많이.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하락의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하락의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달 사실은 그 6월 26일경쯤에 해서 이게 그 이 회사의 전체 그 상장 주식 중에 6%가 넘는 그 우리사주 조합의 물량 보호 예수가 해제됐어요. 보호 예수가 해제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제가 되고 나면 아마 매물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적이 2분기 때 원래는 이게 실적 예상치가 2분기가 한 1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조금 이제 빠져서 100억 살짝 밑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긴 하는데요. 이 회사가 반도체 쪽에서 가장 아마 저렴한이 아니고 저평가된 회사인 거예요. 회사라고 저는 보여지고, 한 3,179억 정도가 현재 시가총액이고, 이 회사의 이번 연도 지금 2017년도에 영업이익은 39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퍼로 치면 한 3,900억, 그러니까 현재 시총이 3,179억에서 한 4,000억까지 시총이 올라가도 뭐 괜찮아요. 그 말은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했던 그 위치가 요 위치였잖아요. 그죠? 요 위치. 사실은 이 이전에 다른 은행주들은 좀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안 올랐던 종목을 하나 찾으려고 했더니 기업은행이었고, 이 이후로 지금 한번 보면, 오늘 종가로 보면 한 14%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은행주, 뭐 금융주 쪽은 성장, 다른 어떤 제조업, 반도체처럼 뭐 20, 30% 후딱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기업은행가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죠? 오늘 4%가 이상 올랐고, 아마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오른 상승 폭이 아닌가 싶고, 거래량 역시 잘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고의 종목들, 고객들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건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이에요. 신규 매수한 종목. 일단 이거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게 제가 선을 쭉 그어놨는데, 이게 보면 이 매물대를 지금 강하게 돌파했어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했고, 요때 이제 거래량이 한번 실리기 시작하면서 이 전고점들을 뚫으면서 올라갔거든요. 아마 상승이 더 이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래량이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일간 차트로 한번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선을 깨고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물량 조절을 하시라 말씀드렸고, 역시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1,000만 원을 사겠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뭐 어떤 이런 고점들을 정확히 뚫고 나가기 전까지 뭐 한 두세 번 정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뚫고 올라간 이후에 한 번 다시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서 나머지 물량을 하시면 돼요. 한 400만 원 정도. 그죠? 이 구간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해도 됩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뭐 다 알죠. 다 아는 회사이죠. 근데 이게 다행히도 국내 유일하게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나이스 평가 정보. 원래 저는 보통 이렇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종목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실적 위주로 얘기하고 종목에 관련한 내용은 좀 직접 한번 보시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잘 종목을 외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에 대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일단 이 나이스 평가 정보, 일단은 인터넷 전문 그 은행들이 이제 설립하죠. K뱅크, 이제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나오죠. 이쪽 관련해서 빅데이터 시장이 개화되고 있어요. 현재 개화되는 시장이고 충분히 앞으로도 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존의 비즈니스 CB, 그러니까 얘네들이 채권 회수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 관련한 쪽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신규 사업,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 더, 밸류에이션이 좋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나이스 평가 정보의 PER은 평균 15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15. PER이 이 기준선을 해서 한 15배 정도가 진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3배 정도 요 구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설명드리면 이렇게 주가가 PER로 계산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변동을 잡고 가는데 평균 퍼가 한 15배 정도로 간다라고 보면 지금 13배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15배면 13배 정도,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 퍼가 15.8배, 지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13.5배 정도. 그죠? 이거는 17년도 포워드 PR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거 오늘 신규 매수한 거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현재 5천억 정도예요. 근데 2017년 영업이익은 439억. 그죠? PER을 뭐 한 15배에서 15배, 15배 정도로 매긴다라고 했을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6배로 해볼게요. 15.8이니까 16배 곱하기 439억. 이렇게 따지면 한 7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와도, 그죠? 더 여력이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 가치가 좀 있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PER이 많이 따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올 건 아니고, 아무튼 정확히 밸류에이션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거기다가 순이익단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순이익이 283억 정도였던 순이익이 2017년도엔 335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성장하는, 그리고 산업도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회사이고, 오늘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갈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했던 것들 보면 좀 요거 이제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모텍, 그쵸? 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아모텍 같은 경우 오늘 수급도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51선을 쭉 타고 가는 이런 모습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하지만 이렇게 51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야 되는 종목들이 많고, 그죠? 2017년도에 최고의 실적을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번 올라간다고 끝날 게 아니고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면 좋고요. 또 하나 포스코 캠텍, 강판이군요. 포스코 강판. 잠시만요. 특히 제가 이거 하나 설명 안 드렸는데, 아모텍 회사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실적이 크게 레벨업 되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특히 사실은 그게 있었죠. 그 배터리가 폭발했던, 그죠? 갤럭시 노트 7, 그죠?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이 아모텍이 이쪽으로 많이 이제 실적이 매출이 나오는 회사였는데 올스톱이 되다시피 한 거죠, 사실은. 그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갤럭시 노트 7이 폭파되면서 하청 업체들한테 조금 어느 정도의 여력을 좀 줬어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회사한테는 보답하는 의미로 매출을 더 땡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얘네들이 이제 주력했던 것들이 NFC,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뭐 삼성페이 이쪽으로 이제 흔히 삼콤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쪽에 그 안테나 매출이 급감했죠. 안테나 매출이 급감을 했었던 건데, 사실 급감하면서도 전장 부품들의 매출이 성장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가을에 나올 거죠. 아마 갤럭시 8, 노트 8 이쪽에 이제 매출이 잡힐 거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얘네 실적단들은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290억이 407억으로 변하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63억에서 265억으로 갑니다. 얘네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74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만약에 10배 정도라고 해도 약 한 50% 이상, 한 40% 정도 이상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들이 쉽게 못 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게 사실은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있었죠.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 가지고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좀 선반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단은 이미 그 일반적으로 잘 많이 모르고 계시던데, 그 철강이나 자동차에는 이미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요.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높은 관세로 수출길이 어차피 많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많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한미 FTA 한 이후에 재협상 관련해서 어떤 자세한 어떤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사실은 주가에 다 녹아들었었고 선반영되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어떤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그죠? 근데 오히려 얘네가 이제 오를 수 있는 계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데, 중국의 철강석 가격, 철강석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거가 이제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관련주라고 하면 같이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근데 오늘은 포스코 강판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아베스틸이 더 강하긴 합니다. 세아베스틸도 역시 보유 종목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쪽 역시도 관심 있게 보면 좋다. 세아베스틸 한번 볼까요?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도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매를 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요 구간 때 거의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저평가된 어떤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게 몇 개 있었어요. 롯데쇼핑이라든지 몇 개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하고 이 구간에 매수를 따라 들어갈 매수 구간이 없었어요. 눌리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지금 한번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와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이 회사는 아직도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쌉니다. 대표적인 저평가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캠텍, 오늘 좀 종목을 많이 합니다. 오늘 시장이 재미없어서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이 최고 실적이 나옵니다. 최고 실적이 나오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그쵸? 최고 실적에다가 이제 수급까지 잘 따라와 주면 이게 이제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고, 일단 실적도 레벨업이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850억대에서 지금은 1150억대로 2017년도에 예상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크게 실적이 한번 크게 이제 올라가 주는 거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포스코 캠텍은 2차 전지 음극재 쪽인 거죠. 2차 전지. 2차 전지는 매수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매수하는 구간 상당히 많았고, 특히 이제 음극재 쪽에 시장이 호황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포스코 캠텍 같은 회사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이제 포스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돼서, 코코스로브 이제 보수공사 이쪽으로 인해서 이제 견고하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좀 안전하게 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쪽에 좀 관심 갖고 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요때 이제 하락했던 건 이제 아마 전환사채 관련해서 빠졌는데, 사실 그거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매수하기는 어려운 구간인데,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관심 있게 보자. 하반기 쪽에 일단 실적은 두말하면 잔소리처럼 실적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의 실적들은 영업이익은 4,900억에서 이번 연도에 5,700억, 순이익은 1,160억에서 2,364억으로, 실적은 무조건 좋은 회사만 그러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할 필요 없고, 하반기에는 건설 쪽, 철강 쪽에 어느 정도 좀 보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메인이 IT 쪽이라서 그쪽에 대해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쪽을 계속 추적하면서 좋은 자리에서 조금씩 타진 매수를 하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서 소개를 드렸고, 삼성물산은 이거 역시 삼성물산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냐면, 사실은 어떤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악재가 있긴 하는데, 이제 그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천천히 진행할 거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난 그런 이후로부터 이 삼성물산의 원래 회사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어요. 재평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2016년도에는 순이익이 208억짜리였는데
이번 연도 2017년도에는 순이익이 6천억으로 올라갑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냥 숫자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00억대에서 7,500억 정도 때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아마 이게 이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저평가 돼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재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게 지금 최근에 삼성 관련한 그룹주들이 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 가장 메인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많이 못 싣거나 뒤늦게 따라오는 펀드들이 이 삼성 관련한 쪽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 관련주 중에 다른 종목들을 사요. 삼성물산, 뭐 삼성 SDI, 삼성 SDS 이런 것들을 사면서 동반 같이 오르고 있는 것도 그런 효과도 있어요. 펀드. 최근에 개인들의 펀드 순 유출이 많이 이제 조금 자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삼성물산이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단기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꾸준히 봐야 되는 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고의 2017년도가 가장 이 상장한 이후로 가장 큰 실적을 나오는 해긴 해요. 근데 이 제일기획을 사실은 좀 관심을 가졌던 건 2분기 때 핸드폰 쪽 관련해 가지고 갤로트 세븐이 안 되면서 광고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 때 그랬죠. 작년부터 해서.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로 해가지고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이제 광고가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또 하나는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광고주들의 광고비 집행들이 아마 광고비가 집행이 많아질 거다. 이런 이제 좀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래도 보면 아직도 1차 바닥권을 지나고 이제 2차 정도이다. 아마 여기 정도는 깨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한 2만원 정도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 타이밍이 아주 좋아야 돼요. 오늘 같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51선을 깨는 이런 날들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스나도 지금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그렇죠? 변곡점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패턴들이 많이 주가가 오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억이었어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14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182억으로 올라가요. 근데 요 182억이라는 게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가장 최고의 실적이에요. 최고의 실적. 그 말은 흑자 전환을 성공한 거와 동시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실적. 이러면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테스나라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웨이퍼 테스트를 주력을 하고 있고, 얘네 메인 거래처들이 삼성전자, 그죠? 그쪽 SK 하이닉스 이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국내 다수의 그 팹리스 업체들의 그 매출처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 외워두시고, 아마 오늘은 이게 좀 매수가 이르지만 물량을 작게 해서는 충분히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고,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거나 하면,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그다음 모레 정도에 만약에 이렇게 급등을 한다, 이런 거는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테스라는 2017년도 더 좋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특히 2분기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10억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42억, 그 다음 분기가 52억, 59억, 그 다음이 71억 이래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게 3억이었고 그 전이 마이너스 2억이었거든요. 꾸준하게 분기 순이익이 가속도가 붙는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점프하고 굉장히 많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 무섭더라도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좀 많이 했는데 한샘, 이 종목도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가격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더 좋아요. 지금이 어떤 변곡점인가를 좀 테스트하는 건데, 이 밑꼬리가 아마 변곡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관심주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이제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한샘이 국내에서는 시장이 거의 포화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간 그 진출을 중국 쪽에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B2B 형태로 들어갔는데 이게 지지부지 했었거든요. 이쪽 중국 사업 이쪽에서. 근데 얘네들이 B2C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했고 이쪽으로 지금 승부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 시장은 사실 한국에서 꽉 차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어떤 성과가 있으면 매출이 엄청 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매출이 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고 순이익이 늘고, 그죠? ROE가 좋아질 거고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요거 외에 이제 신호탄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킹88이라는 이제 복합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에 해외 1호점을 이쪽에다 낸 거예요. 직영, 그 플래그십 스토어 정도 시험 개장을 이제 얼마 전에 했고, 이게 이제 오는 8월 8일 날 정식 오픈합니다. 아마 요런 이슈들로 인해서 아마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은 당연히 좋죠. 영업이익이 16년도, 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커지냐면 1,900억. 그렇죠. 약 한 300억 정도, 한 400억 정도 이상이 영업이익이 늘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300억 정도가 늡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회사가 계속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얘네가 시총이 4조예요. 4조 3천. 근데 영업이익이 1,900억, 그러니까 한 2천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2조 정도라고, 그러니까 비싼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싼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종업계로 취하면 좀 비싼,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해외 매출에 대해서 매출이 커지는 어떤 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쪽에.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한샘이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그래도 관심 있게 이제는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한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주간 차트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정도로 알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오늘처럼 잠깐 반등하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내일도 한번 제가 문자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미국 나스닥 선물이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외부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면은 조금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 처음에 갭상승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때 미진했던 건 매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BP에 나지 않게 신경 쓰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